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한편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를 버리고 투항하는 장면들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낼 것인지 세계는 지금 푸틴의 다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미 전쟁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은 푸틴도 모를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나왔고, 최근엔 지나친 권력으로 성격 전반이 왜곡되는 오만 증후군에 빠졌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증세는 인지능력 감소, 판단력 저하 등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적대 관계도 아니었던 정상국가 우크라이나에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정세를 오판해 초기에 여러 가지 전략적 실수까지 범한 것이야말로 판단력 저하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최근 푸틴의 외모를 보면 얼굴과 목이 심하게 부어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미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푸틴이 신경적, 생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2년 전에 만났을 때와 같지 않다. 2년 전보다 더 엄격하고 이데올로기적이었는데 어떤 점에선 아주 미친 것 같았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안보 보좌관으로 푸틴을 수차례 만났던 마이클 볼턴 역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라서 러시아의 다음 슛은 진짜 의도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부터 외교의 디테일한 정보까지 전부 취합해서 혼자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권자다. 푸틴은 어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메모하는 사람도 곁에 두지 않으며 측근인 KGB 출신 관료들에게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을 단독으로 결정했으며 푸틴이 무서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독재 국가가 갖는 최악의 약점이자 비극일 것입니다. 푸틴은 소련의 첩보 조직 KGB 요원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푸틴은 KGB에서 근무했습니다. 푸틴은 KGB 신참 시절 성격조사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무모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떡잎부터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정말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KGB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첩보작전을 지휘했던 특수 정예 요원이자 블랙 요원이었을까요? 러시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문제 행동도 많이 했던 푸틴은 1975년 KGB의 수습 요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푸틴은 동독의 KGB 지부에서 일하며 서방의 군사, 산업 정보를 캐고 첩보 조직을 운영하고 극좌 테러 조직을 관리해 서방 요인에 대한 암살을 지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KGB는 해체되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오히려 KGB 출신 인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재산 증식을 하면서 부유층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날 푸틴 치하에서 이들은 실로비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과 같은 KGB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자신이 KGB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경력을 10분 활용해왔습니다. 2017년 푸틴은 자신의 KGB 시절 KGB 의장이었던 인물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을 굳이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 자신과 KGB 이미지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한편의 정치적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무술에 능한 KGB 출신이라 너희들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는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야외에서 윗옷을 벗고 캠핑하는 모습이라든지 비행기 조종이나 무술을 하는 모습 또는 폭주족처럼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좀 식상하다는 반응들입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KGB 요원이었다는 이력을 충분히 활용해왔습니다.
심지어 푸틴이 걷고 있는 영상을 보면 왼손만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른손은 근육병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싶은 만큼 몸에 밀착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KGB 사복 요원들이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훈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총사 걸음걸이라고 불리는데 KGB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특수요원 직업병이 몸에 밴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KGB 요원 이미지는 세간의 환상이고 실제로는 그가 맡은 일이란 고작 낮은 단계의 보안과 연락 업무 등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즉 통역이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무직 요원이었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흑색 신분의 특수요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정보 요원이었어도 나름 KGB 출신인 만큼 기초적인 첩보 요원 훈련을 받았으며 사격이나 격투, 장비 조종 등을 능숙히 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푸틴이 007로 대표되는 자극적인 블록버스터물의 첩보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아직까지도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 총사 걸음걸이를 유지할 정도의 요원은 분명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행정병 출신이 마치 특전사 전투원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치밀하고 잔인하게 일한다는 KGB 이미지를 자신에게 연결시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입니다. 푸틴은 25년 넘게 남성적인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신경계 이상을 가진 독재자로 보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키기 전만 해도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만들어 놓은 푸틴의 권력은 죽을 때까지 요지부동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침략자로 세계인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침공에 깜짝 놀란 유럽은 나토 가입 여론이 그리 높지 않았던 중부 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조차 나토 가입 의지를 확고히 했는가 하면 독일이 군비 증강을 확정짓게 만들었고 핀란드는 나토 가입 여론이 과반을 넘기면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산권 독재자 한 명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3일절 드론 1,000개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대전의 갤러리아 백화점은 외관을 노란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장식해 우크라이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의 지지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협상을 통해 얻을 이익을 따지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난민들의 지옥같은 탈출은 이어지고 있고 국토는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무의미하고 잔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반전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